안녕하십니까. 레인보우 역학원의 레인보우입니다. 출퇴근 중 쉽게 익히는 사주와 신사일주편 좋지 않은 궁합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주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궁합입니다. 결혼은 남녀를 막론하고 일륜지 대사죠. 남녀 모두 중요하게 보는 어떤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궁합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해도 궁합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궁합이 좋지 않은 경우에 잘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역술인이지만 궁합은 반드시 봐야 하는 일종의 통과 의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합이 좋으면 잘 살고요. 궁합이 좋지 않으면은 그만큼 힘들게 남녀가 살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합을 보면은 애매하게 좋다, 나쁘다 이것보다는 확실하게 나쁜 거, 확실하게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확실하게 나쁜 경우를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애매하게 나쁜 경우는 평탄하게 사는 경우가 많은데 확실하게 남녀 간에 궁합이 나쁜 경우는 잘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궁합이 확실하게 나쁜 경우에는 결혼을 꺼리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주 상담을 하면서 이제 궁합이 나쁜 경우,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좋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요건을 들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궁합은 두 사람의 사주를 자세히 분석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지금 궁합을 보면은 궁합 미신으로 봐야 될까요? 궁합을 좀 단편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옛날에도 그랬고 요즘에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 띠궁합을 궁합의 요건으로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주에서 합이 일어나는 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축합토 경우에는 자축합토라고 있죠. 사주에 그거는 자축합토가 쥐, 그 다음에 소띠라고 그러죠. 쥐하고 소띠. 그래서 자축합토가 사주에 있기 때문에 쥐띠와 소띠는 잘 산다. 그리고 인해한목, 호랑이 하고 그 다음에 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돼지가 잘 살고 그 다음에 묘술합, 토끼와 개가 잘 산다. 이런 얘기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진유합금, 용띠하고 닭, 그 다음에 사신합이 있죠. 사신합은 뱀띠와 원숭이죠. 원숭이. 그 다음에 오미합, 말띠와 양띠가 되겠죠. 사주에 합이 되는 이런 띠들, 쥐띠와 소띠, 호랑이, 돼지, 그 다음에 토끼, 개, 그 다음에 용띠와 닭띠, 뱀띠와 원숭이띠, 말띠와 양띠는 잘 살기 때문에 궁합을 볼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띠궁합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당히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띠궁합은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띠궁합과 더불어서 또 뭐가 있냐면은 사주에 물기운이 약한 남자는 불기운이
강한 남자를 좋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완하는 어떤 사주 오행에 남녀가 만나면 좋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건 매우 단편적인 얘기고요. 결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어떤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의 사주를 정확히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띠궁합, 그리고 사주의 부족한 오행을 채워주는 그런 궁합만 보는 것은 상당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떤 단편적인 믿음은 깨는 게 매우 궁합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사주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 사주는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준이 어느 정도 좀 비슷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는 궁합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수준이 상당히 비슷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서로 배우자 운이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만 살짝 안 좋은 게 아니라 서로 배우자 운이 너무 좋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좋은 궁합이 아닙니다. 거기에 사주 내에 둘 다 뭐 원진살이라든가 혼파살이 있는 경우에는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서로 성격이 비슷해야 됩니다. 비슷하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한 사람이 강기질이면은 한 사람은 약하면은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세력 균형이 유지되기 때문에 한 사람은 강기질, 한 사람은 약한 기질, 이런 경우는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죠. 요거는 사주적으로 볼 필요도 없는 얘기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결혼을 오래 하신 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로 약한 기질, 서로 약한 기질이면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죠. 근데 둘 다 강기질을 가질 경우에는 항상 싸우게 되겠죠. 둘 다 강기질인 경우는 항상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격이 서로 모두 강기질로 거기다 배우자 운도 서로 안 좋으면은 좋은 궁합이라고 볼 수가 없죠. 서로 성격적으로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서로 약한 기질이라든가 아니면 한 사람은 강하고 한 사람은 약한 기질이어서 그 성격을 받아줄 수 있으면은 그나마 평탄하게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사주인데요. 서로 강기질을 가진 경우는 좋은 궁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남성과 여성의 궁합이 있습니다. 이분은 부부고요. 모두 두 분 다 부부고 결혼 8년 차인데 매일 싸웁니다. 어떤 이유로 서로 싸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성부터 볼게요. 김인연, 병자월, 계유일, 계시생입니다. 일간이 개수네요. 그리고 지지가 유금이라 계유일주네요. 계유일주들 모두 음기운이죠. 모두 음기운입니다. 계유일주들은 모두 음기운이고요. 좀 깐깐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나와 같은 오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주에 물들이 있습니다. 개수, 해수가 있고요. 월지에 자수가 있네요. 월지에 자수. 그리고 나를 돕는 오행. 물기운을 돕는 오행은 쇠기운이죠. 쇠기운. 일지에 유금을 깔고 있네요. 사주 세력이 나름대로 강합니다. 사주 세력이 강하고요. 그리고 남의 세력 보시면은 월간의 병화, 연간의 기토, 연지의 미토가 있습니다.
궁합을 봐야 되니까 이성 배우자를 봐야겠죠. 이성 배우자는 남성의 이성 배우자는 재성이죠. 재성은 불기운입니다. 우선은 이 불기운이 상당히 약하죠. 불기운이 상당히 약합니다. 약하고 이 사주 주인공의 성향을 보면은 비겁이 많죠. 비겁이 많습니다. 비겁이 매우 많고요. 비겁이 많다는 얘기는 고집이 세다는 얘기죠. 사주가 강하고 고집도 세고요. 그 다음에 기질도 강할 것입니다. 기질도 강할 것이고요. 강기질입니다. 이 사람은 강기질이고요. 그리고 요 지금 연주의 관성을 보면은 연주의 관성이 물기운에 거의 곤죽이 되어 있습니다. 관성이 약하죠. 관성이 약하다는 얘기는 강기질인데 자신의 기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 매우 강기질이고요. 음기운도 의외로 강합니다. 일주가 계유일주라서요. 음기운도 강하기 때문에 집요한 면이 있습니다. 깐깐하고 성격은 강한데 깐깐하고 어떤 단점을 잘 찾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은 거 꼬투리를 잡아서 강하게 본인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걸 말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제일 지금 안 좋은 거는 월간의 병화의 질이 안 좋죠. 거의 꺼지려고 합니다. 능히 이 물기운으로 불기운을 꺼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운이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기질도 매우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은 이렇게 해서 성향이나 성격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일지월지에 보면은 자유파살이 보입니다. 자유파살이 보이죠. 혼파살도 갖고 있습니다. 배우자 운도 그렇게 많이 좋지 않은데 혼파살도 갖고 있죠. 결혼 생활이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남성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이 김인연, 두 분이 보니까 똑같이 김인연이면 79년생이죠. 동갑이네요. 동갑이고요. 김인연, 을해월, 병오일, 병신생입니다. 일주가 병오일주죠. 일간이 병화고요. 병오일주도 상당히 강기질을 갖고 있죠. 강기질을 갖고 있고 밑에 제왕지를 깔고 있어서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양인살을 가지고 있죠. 병오일주들이. 그래서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일제오화를 가지고 있고요. 나와 같은 오행을 찾아보면요. 시간의 병화. 그리고 나를 돕는 오행은 월간에 을목이 있네요. 사주가 나름대로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남의 세력 보시면은 시지의 신금, 그 다음에 월지의 해수, 그 다음에 연주의 흑기운들이 있습니다. 이분도 보면 이 을목이 불기운을 돕죠. 그리고 요 해수가 월간 을목을 돕습니다. 이 해수도 상당히 힘이 없는 거죠. 왜? 을목을 고스란히 돕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세력이 없죠. 자기 세력은 요 시지에 신금이 있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수에는 힘이 없는 거고요. 이분도 배우자를 보려면은 여성은 배우자를 관성을 보죠. 관성은 말씀드렸듯이 요 해수, 물기운이죠. 물기운의 세력이 약합니다. 왜? 요 시지의 신금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해수를 생조하지 못합니다. 그대로 요 을목을 돕죠. 그리고 이 해수는 신금의 도움을 못 받기 때문에 지장간의 기운 중에 간목의 기운이 강합니다.
없습니다. 이 해수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운이 좀 약하고 배우자의 세력이 약합니다. 배우자의 질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분의 세력을 보시면 성격을 보시면은 이분도 비겁이 많습니다. 비겁이 많고요. 밑에 이 오화가 양인살이죠. 오화가 양인살입니다. 양인살을 가진 사람들은 또 성향이 매우 또 강합니다. 그리고 관성이 약하기 때문에 관성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강한 기질을 컨트롤하는 능력인데 이러한 느낌이 떨어집니다. 남성분과 여성분 모두 강기질입니다. 강기질이고요. 여성은 또 양인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성격이 더 2배로 강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둘이 동갑이죠. 동갑이면은 연상연하보다는 두 분 다 모두 한치의 물러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 싸우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궁합을 보고 딱 봤을 때 남성은 물기운이 강하고 여성은 불기운이 강하니까 서로 보완이 되네. 남성은 물이요, 여성은 불기운이기 때문에 서로 보완이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사주 전체를 뜯어놓고 봤을 때는 서로 강한 기질을 갖고 있고, 남성의 경우는 혼파살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 혼파살도 갖고 있고요. 여성의 경우는 부부, 요 배우자궁에 양인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좋은 궁합이 아닙니다. 만약에 결혼하시기 전에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셨다면은 저는 좋은 궁합이 좋다고 좋은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더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은 뭐 1, 2년 정도 더 한번 연애를 해보시고 생각해 보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궁합을 보는 거는 일반 한 사람의 사주를 보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두 개의 사주를 보는 것이죠. 두 개의 사주를 자세히 뜯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번외의 말씀이지만 한 사람의 사주를 보는 것보다 궁합을 보는 것은 상담료가 더 비쌉니다. 두 개의 사주를 뜯어봤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한 사람의 사주를 보는 비용보다 궁합을 보는 비용은 훨씬 비싸다고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사일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사일주는 일간이 신금이죠. 신금은 경금과 다르게, 경금도 똑같은 쇠기운이지만 경금과 다르게 좀 가공된 쇠입니다. 그래서 바늘이라든가 날카로운 칼, 다듬어진 칼, 그 다음에 광물 중에 원석인 경금과 다르게 가공된 보석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금속이고요. 음기운을 의미합니다. 성격적으로는 인의 예지 중에 의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판정신이 강하다. 그리고 나쁘게 얘기하면 잔소리가 심하다고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적으로는 폐, 대장, 뼈를 의미하고요. 계절로는 가을, 시간으로는 저녁, 기온으로는 서늘함, 맛으로는 매운맛, 색깔로는 하얀색, 방향으로는 서쪽, 현침살을 의미하죠. 신금일주들이 다듬어진 보석이다 보니까 외모가 좀 괜찮습니다. 외모들이 괜찮고요. 그리고 날카로움을 갖고 있어서 분석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기운이죠. 집요함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침살이죠. 현침살은
또 분석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을 할 때 날카로움, 꼼꼼함을 의미하죠. 그래서 현침살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신금이, 그래서 요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사일주의 지지는 사화죠. 사화는 큰 불기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기운이죠. 그리고 역마살입니다. 그리고 띠동물로는 뱀이고요. 육친적으로는 신사일주는 이 사화가 신금을 극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화극금 관계고요. 이 사화가 관성에 해당됩니다. 이 신사일주의 어떤 날카로움, 그 다음에 이 사화의 큰 불, 그래서 음기운과 양기운이 만난 거죠. 예민함도 갖고 있고요. 열정적인 면도 갖고 있습니다. 이 사화가 관성이니까 이 관성은 어떤 책임감을 의미하죠.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냉정한 책임감이죠. 보면은 이 신금이 냉정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냉정함이 있는데 이 사화는 큰 불이죠. 냉정한 책임감. 어떤 시원시원한 어떤 책임감보다는 냉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시원시원하게 남들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어떤 그 이득, 어떤 상황을 살폈을 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어떤 그런 책임감을 의미합니다. 신사일주는 강한 의지도 갖고 있습니다. 강한 의지도 갖고 있고요. 어떤 멋스러움도 갖고 있습니다. 신사일주들이 외모가 괜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책임감도 강하고요. 그런데 예민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보석을 큰 불기운이 극하는 거죠.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함이 더 강한 것이고요. 그러한 특성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신사일주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녀의 궁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결혼 5년차입니다. 결혼 5년차고요. 부부관계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아주 좋다고 볼 수 없는 그냥 세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아기가 없습니다. 결혼 5년차인데 아기가 없습니다. 직접 저한테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고요. 이런 데서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아기가 생기려면은 부부관계가 되게 금술이 좋아야겠죠. 금술이 좋아야 되는데 부부관계도 그냥 전향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싸우거나 강하게 싸우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그럭저럭 지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기도 결혼 5년차인데 안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성분이 아기가 언제 생길 건지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사주를 봐달라고 해서 제가 상담한 사주입니다. 남성부터 보겠습니다. 개해년, 무월, 신사일, 을미생이네요. 남성분이 신사일주입니다. 남성분이 신사일주고요. 일간이 신금이죠. 일간이 신금입니다. 같은 쇠기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쇠기운은 없습니다. 지장간에 경금 정도 있고요. 나를 돕는 오행, 나를 돕는 오행은 쇠기운을 돕는 것은 흑기운이죠. 월간에 무토, 시지에 미토가 있습니다.
사주 세력이 흑기운들이 쇠기운을 돕는데 이 상태에서는 강약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남의 세력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의 을목, 일지의 사화, 월지의 오화, 연간의 개수, 연지의 해수가 있습니다. 우선 관성 사화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사화가 흑기운들을 돕네요. 흑기운들을 돕죠. 이 오화도 흑기운을 돕고요. 결국 사화 오화가 내 편이나 다름없네요. 사주 세력이 강해진 겁니다. 왜? 남의 편 관성들이 인성을 돕죠. 이 흑기운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을목은 일간 신금에 충을 당하죠. 충을 당합니다. 을신 충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이 을목도 자신의 세력을 갖는 것보다는 요 불기운에 사실상 녹아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을목은 나무 기운은 떨어진 거고요. 이 을목은 불기운에 녹아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무 기운은 어쨌든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개수, 해수는 요 강해진 일간의 세력을 설해주게 되네요. 설해주게 됩니다. 어쨌든 이 나무 기운이 떨어지는데 요 나무 기운이 재성이죠. 그리고 이 미토를 보셔야 됩니다. 이 사오미 합을 하죠. 이 미토도 보면은 흑기운보다는 불기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불기운의 세력이 되게 강해진 겁니다. 불기운의 세력도 강해졌고요. 불기운의 세력이 강해지면 흑기운도 강해진 겁니다. 근데 요 세력들이 일간을 돕습니다. 그래서 강사주로 봐야 되고요. 약한 기질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약한 기질을 가진 사람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나무 기운 재성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배우자 운이 좋은 편 아닙니다. 그리고 신사일주들이 좀 냉철하고 날카로운 면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현침살이거든요. 현침살. 그 다음에 월지에도 현침살을 깔고 있죠. 그리고 시주에 백호살도 깔고 있네요. 이분은 강기질의 강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 현침살들을 많이 깔고 있죠. 날카로운 면도 갖고 있는 거고요. 날카로운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성분 사주를 보면은 병인년, 신축월, 무진일, 정사시생입니다. 일주가 무진일주입니다. 무진일주. 일간이 흑기운이죠. 나와 같은 오행, 일지에 진토, 월지에 축토가 있습니다. 나를 돕는 오행은 시주가 불기운이네요. 시간의 정화, 그 다음에 시지의 사화, 그 다음에 연간의 병화가 있습니다. 사주 세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사주가 요렇게 내 세력이죠. 사주가 매우 강사주입니다. 불기운들이 고스란히 흑기운을 돕습니다. 남의 세력 보겠습니다. 남의 세력은 월간의 신금, 연지의 임목이 있습니다. 이 임목을 보셔야 됩니다. 이 임목은 고스란히 병화,
병화를 생조하게 되죠. 병화를 생조하게 됩니다. 이 임목은 자기 세력도 없습니다. 그냥 병화에 고스란히 던지게 되죠. 그래서 사주가 사실상 이렇게 강사주가 되는 것이죠. 비겁이 많고요. 그 다음에 매우 강한 신강 사주입니다. 그럼 성격은 불보듯 뻔합니다. 일주에 백호살, 괴강살 둘 다 깔고 있죠. 백호살, 괴강살 깔고 있고요. 그러면 강한 여성이겠죠. 강한 여성일 겁니다. 성격적으로. 남성도 강하고 여성도 강하네요. 남성도 강하고 여성도 강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부부궁과 배우자궁, 부부가 배우자궁에 축진 홍파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임목이 요게 배우자네요. 요게 배우자입니다. 근데 요 임목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불균에 던지죠. 배우자 운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배우자 운이 떨어지고 혼파살도 있고요. 그리고 일지의 백호 괴강, 배우자를 뜻하는 일주의 백호살, 괴강살을 깔고 있고, 배우자 운은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격도 강하고, 이 남성분도 성격이 강한 성격이죠. 백호살 깔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침살들 매우 강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부가 매우 금술이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술이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모 아니면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이분들이 또 임신운, 결혼 5년째인데 임신운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보면은 요 지금 여성, 궁합은 여성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월간의 신금이 이게 임신운을 의미하죠. 식상이니까요. 이 식상, 이 약한 쇠기운이 흑기운에 완전히 덮여 있죠. 흑기운에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이분은 큰 쇠기운이 올 때, 큰 쇠기운이 와야 임신 가능성이 그나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자년, 올해 초에 상담을 하신 분이거든요. 올해 초에 상담을 오셨는데, 우선 올해는 임신 가능성이 있으니까 병원 중에 임신을 도와주는 여성병원을 잘 다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임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어떤 노력이냐 하면은 아기를 갖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겠죠. 아기를 갖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려면 부부의 금수를 많이 올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궁합 자체가 부부 금술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이 궁합은. 그래서 부부간에 어떤 취미 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주 놀러 가고, 그 다음에 즐거운 시간을 좀 많이 가지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좀 부부간에 좀 많이 무뚝뚝한가 봐요. 그리고 서로 의견 충돌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절대 보이지 말고 노력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임신 가능성이 재작년보다는 훨씬 더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기해년은 흑기운과 물기운을 의미하죠. 그래서 가능성 없고요. 재작년 무술년은 흑기운이 강합니다. 흑기운이 오면은 요 신금이 더 덮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임신 가능성이 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올해 경자년에 어떻게든지 임신이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부부 간의 궁합도 그렇게 좋은 편 아니니까 서로 더 노력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남성은 돼지띠고요. 돼지띠고 여성은 호랑이띠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얘기를 했는데 돼지띠하고 호랑이띠가 살면 잘 산다고 해서 결혼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는 사주에서 말하는 인의 한목이 있죠. 그걸 보고 누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사주를 잘 모르시는 분이. 그래서 띠궁합은 제가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호랑이띠와 돼지띠가 그럼 모두 다 잘 살면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잘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모두 다 잘 살 가능성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사주를 볼 때는 사주를 꼼꼼하게 두 남녀의 사주를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주 공부를 하시면은 남녀의 궁합을 보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어떤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은 최소한 50년 이상, 거의 50년 가까이 같이 살게 되죠. 요새는 평균 나이가 80이 넘기 때문에 30대 초반, 30대 중반에 결혼하면은 45년에서 50년 정도는 거뜬히 살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40년간 잘 살 것인가 못 살 것인가 이렇게 맞추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궁합이 아주 좋지 않다면은 못 살 가능성이, 같이 순탄하게 못 살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띠궁합이라든가 서로 부족한 오행, 서로 보완할 수 오행의 사주가 결혼하면 잘 산다는 거, 이런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했고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잘못된 어떤 믿음, 단편적인 어떤 궁합의 믿음으로 인해서 서로 결혼을 못하는 남녀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단편적인 어떤 믿음들은 머릿속에서 좀 지울 수 있게 저의 강의를 구독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명심하기를 제가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궁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주 원판을 완전히 뜯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정확하게 궁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어려우셨나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해 안 가시면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 안 가는 내용들은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은 바로바로 답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